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865년 마토 오른 초동자 에드워드 임퍼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임퍼는 찰스 허드슨 신부와 함께 마토 호론을 초동정을 해냈습니다. 임퍼는 운이 좋게도 살아남은 등산가가 되었습니다. 임퍼는 런던 출신으로 아버지도 유명한 목판 화가이고 풍경 화가였습니다. 임퍼는 아버지의 소개로 1857년 알파인 클럽 오리지널 멤버인 출판사 사장 롱맨을 1860년 20살 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당시 롱맨은 책을 출판을 하면서 알프스 사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진기가 나와는 있었지만은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알프스 산 사진 대신 알프스 산 풍경화하고 산 스케치가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산 스케치를 해온 후에 해양목 판자에 판각을 해서 사진 대용으로 책에 인쇄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판 화가를 찾던 중에 눈에 띄는 젊은 목판 화가 에드워드 임퍼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롱맨은 임퍼한테 알프스의 여러 지역을 설명을 해주고 알프스 풍경 산 스케치를 그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임퍼는 생애 최초로 롱맨한테 고용이 돼서 1860년 7월 23일 알프스로 첫 스케치 여행길을 가기 위해 런던을 떠났습니다. 임퍼는 알프스에서 트레킹을 하면서 자신이 저명한 예술가처럼 자부심도 있었고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퍼는 롱맨을 소개받기 전에는 알프스 산에 대해서 모르던 청년으로 막연하게 책에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정도였습니다. 임퍼는 처음으로 체르마트로 들어가서 몬테레사 여관의 여장을 풀고 이태리와 스위스 고개로 유명한 데오들 고개로 올라가서 체르마트를 둘러싼 많은 알프스 연봉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들었던 산들이 임퍼의 눈앞에 장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삼각불의 마토 호른도 보이고 뒤에는 몬테로사 연봉들을 보고 연신 황홀해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마토 호른을 보고 또 보고 종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올라가서 또 보았습니다. 당시 윈퍼는 마토 호른을 본 소감에 대해서 감탄도 하고 놀래기도 했지만은 마토 호른 산이 아름답지는 않다. 바위가 오래되어 쪼개져 돌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윈퍼다운 날카로운 비평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체르마트 몬테레사 여관에서 알파인 클럽 창립 멤버인 레슬리 스티븐하고 토머스 힌칠리프 이런 등산가들을 최초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윈퍼는 알프스에서 초기 영국 산악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등산 무용담하고 예찬론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나이 윈퍼는 절반쯤은 등산가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알프스 등산의 황금 시대로 주변의 알프스 산들이 하나둘씩 초동정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윈퍼는 알프스 이곳저곳 스케치 여행을 하면서 산 사나이들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들 속에서 눈사태, 신설, 크레바스 추락사고 등 등산을 하면서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산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5년 후에 자신이 마토 호른을 초동을 하고 사고로 팀원들까지 추락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윈퍼는 롱맨의 부탁을 받은 알프스 산 스케치하고 몽벨부 산 그림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알프스의 용감한 산 사나이들의 무용담하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등산 세계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윈퍼 자신도 등산에 그 깊숙이 매료가 되어서 그 런던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다음 해인 1861년 윈퍼는 그 등산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도피네 알프스의 그 몽벨부를 영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등정을 해냈습니다. 윈퍼는 알프스의 그 수많은 그 4,000m 봉우리 중에서 그 몽벨부 그 산 하나를 겨우 그 등정했을 정도였습니다. 윈퍼도 이젠 자신이 그 등산가가 다 되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퍼는 하산하자마자 곧바로 그 몽벨부 그 등정기를 그 더 타임스 그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윈퍼는 그 목판 화가로서 그림을 팔고 자신의 그 이름을 알려야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직업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은 마케팅으로 자신을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윈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그 등산 기록 메모와 사파 그림, 글솜씨, 말솜씨가 그 보통 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윈퍼는 그 마통호론 그 초동한 후에 1871년 그 원어 그 제목으로는 그 스크램블스 어멍스트 디 알프스로 그 우리나라 그 번역서로는 알프스 등반기 그 책을 출판을 하고 그 강연 수입으로 생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윈퍼는 몽벨부 그 산 하나를 그 등정을 하고 기고만장을 해서 이젠 그 어떤 산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무서울 게 없는 그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초등이 안 된 바이스 호룬하고 마토 호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 틴달 교수가 1861년 8월 19일 그 바이스 호룬을 그 초등하는 바람에 가이드들조차 그 올라갈 그 생각도 못하던 그 삼각불의 거대한 그 돌 바위산 그 마토 호룬에 그 도전하려고 좌표를 찍고 올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윈퍼는 1861년 최초로 그 이태리 그 발투르 낭슈로 들어가서 그 유명한 그 가이드 장 안뚜아누 까레를 그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용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그 체르마트 가이드 타우가 발드를 당시 그 거금인 그 200프랑을 주고서 간신히 꼬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최초로 그 브레일에서 리옹 능선으로 그 마토호론에 그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윈퍼는 자기가 런던에서 그 직접 만든 일명 그 윈퍼 텐트를 가지고 그 꼴디 리옹 아래에서 그 초입에서 하루 비박을 하면서 적막하고 추운 밤을 처음으로 지냈습니다. 그 최초로 산속에서 그 새로운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리옹 능선으로 올라가면서 바위를 오르는데 암벽 등반 기술이 그 왜 필요한지 그 절실하게 느끼고 바위를 그 등산할 때 그 동료가 왜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당시 그 3,855m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5년 마토호른 초동자 웨드워드 윈퍼 2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산악회 그 알파인 클럽은 지금으로 치면은 상위 1%의 그 부르주아 엘리트들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일종의 그 젠틀맨 클럽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좀 특이한 것은 산을 좋아 모인 그 동호인들이지만은 크레바스에서 추락하고 그 눈사태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뭉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히말라야 고산 등반은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돈과 시간과 열정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지금도 고산 등반입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